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인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회사에서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인기 많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회사 내에서 인싸가 될 것인가, 이런 거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해보고 만나보면서 느낀 점, 단순히 회사에서 인기 많은 사람 어떤 이런 특징 말고 좀 여러분의 회사 생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TV. 일단 인기라는 것의 정의가 필요해요. 인기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인기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오래가고 또 롱런할 수 있는 인기의 비결이 뭘까? 그리고 회사에서 말하는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전 이걸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사에게 인기 있는 사람, 동료에게 인기 있는 것,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인기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관점도 매우 다릅니다. 접근법 자체도 달라요. 물론 각각의 하나하나 요소를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되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상사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스맨. 그냥 상사 시킨 거 전부 다 예스 하면 돼요. 또 동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동료는요, 자기 일을 잘 맡아서 해주는 사람, 내 일을 빌었는데 또는 부탁했는데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당연히 좋아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겠죠. 자, 부하 직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상사를 여러분 좋아하세요? 잘해주는 상사겠죠. 자, 잘 되게 해주는 상사와 잘해주는 상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사를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잘해주는 상사를 좋아하겠죠. 근데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랑이가 찢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기 어려울 거예요. 상사에게 맞추면 부하 직원이 뭐라 그러고, 부하 직원에게 맞추면 상사가 뭐라 그러고, 여기 둘에게 맞추면 동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제가 알아보고 어떻게 교집합 차원의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을 맞춰갈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상사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앞에서 예스맨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상사치고 부하 직원이 예스맨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노맨보다는 훨씬 나요.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그건 이래서 안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건 저래서 안 되는데요. 이 노노맨처럼 진짜 짜증나고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경우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예스맨 자체가 좋은 거냐? 처음에는 좋아할 수 있어요. 상사가 좋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뭔가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하 직원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꺾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요, 예스맨은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압박 속에서는 아마도 상사가 신뢰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스맨의 태도를 취해야 돼. 정말 상사가 아닌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화법을 씁니까? Yes, but 이라는 화법을 써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상사 스스로 내 지시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부하 직원이 길게 보면 정말 인기 있는 부하 직원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상사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인재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앞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아주 많은 내용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롱런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상사는요, 일단 일 잘하는 부하 직원이 짱입니다. 성과가 있는 부하 직원이 짱이에요. 이 사실 하나는 절대 잊지 마세요. 동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심이에요. 근데 이해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끔 잘못 이해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따구 말은 안 해도 그만이야. 물론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 이 사람이 정말 공감한다는 상황은 언제냐면 이 사람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포인트를 단어로 얘기했을 때예요. 동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해주면 상대방이 정말 무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여러분들의 더 큰 도움으로 아마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꼭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직 전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는 거죠. 또 동료에게 뭐 인기는 고사하고 정말 한순간에 내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요, 상대방의 노력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노력은 그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업부야, 마케팅 팀이 어떤 노력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구개발부서야, 생산기술팀이 어떤 뺑이를 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가할 수 있는 건요, 상사만이 하는 거예요. 상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상사가 과정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상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를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동료잖아요. 동료는 결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그 어려움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회사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이 있나요? 뭐 꼭 팀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케어해야 되는 후배인 직원 같이 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부하 직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이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할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될 한 가지를 짚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건요, 바른 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관점이 없으면 성과가 난리도 없지만 나도 문제예요. 이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얘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상사가 일을 시키는 거나 업무량 주는 걸 보니까 너무 무지막지해. 근데도 존경하고 따르는 상사가 있는 반면에, 또 누가 보기에는 진짜 일도 별로 안 주고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부하 직원들이 무시하는 상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관점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그 관점을 가르쳐야 부하 직원에게 인기 있는 상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 관점이라는 건요, 뭐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고 싶어, 축구를 잘하고 싶어, 그때 여러분이 교보물 열심히 본다고 수영을 잘해지나요? 아니죠. 물에 뛰어들어야 돼. 축구를 실제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교정하고 피드백하면서 우리 먼저 잡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형성된 관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공헌과 성과, 회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철학, 인재상, 이런 여러분만의 관점이 있을 텐데, 그 관점 맞지 않게 부하 직원 일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그 관점을 교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관점을 부하 직원도 갖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갖게 될 겁니다. 잘 해주는 상사와 잘 되게 해주는 상사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잘 해주는 상사는 관점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안 해준다거나, 그 사람이 어려워할까봐 일을 안 시킨다거나, 그 사람이 불편할까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 되게 해주는 상사는 그 사람이 지금은 어려워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부하 직원이 여러분과 관점이 같아진다면,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말투나 일을 시키는 방법, 일에 대한 접근법은 사실상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의 관점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요. 첫 번째는 고객 관점, 두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고객 관점으로 계속 피드백하는 이 선순환 고리만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오더를 주든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주든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왜? 나도 고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객 관점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학습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고객 관점과 피드백이 그 사람의 체화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배경에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인기 있는 상사, 우리 상사 최고야 라고 말하는 그런 리더십의 어떤 권위를 여러분이 갖게 되실 거예요. 자, 리더십으로서 필요한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점과 아무리 좋은 스킬들을 가르쳐줘도요, 이 사람이 그것을 체화하고 내 걸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계속 목을 비틀고 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 맺기 전에 뿌리가 썩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기다린다고 되냐? 그렇진 않아요. 상사가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이 알아야 돼.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부하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준다 해도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학습하기를 원하는 어떤 관점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록을 해놓으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확인하자 라고 상호 합의를 하고 기록해놓고 그 시간이 됐을 때 다시 그거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될 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를 관점에서부터 다시 교정해주고 피드백을 통해서 뭘 바꿔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교정을 해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하 직원 역시 관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순간 인기 있는 직원이 되었을 때, 즉 성과를 잘 내는 부하 직원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공과 감사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돌리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인기 있는 상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태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관점을 잡아주려고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태도가 안 잡혔어. 태도가 배울 의지가 없어. 이 경우는 그냥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빨리 인사팀이나 내 차 상급자에게 면담을 해서 빨리 딴 데로 보내버려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바뀔 때까지 그 환경에 처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태도가 된 사람, 뭔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된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기 바랍니다. 자, 회사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뭐 좋은 사람이 되고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훈련이 될 거예요.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점이 리더십의 훈련이에요. 리더십의 시야와 깊이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남들을 도와줬던 배경 속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리더십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는요, 출근길 자체가 즐거워져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기 싫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이 회사에서 지금 무슨 기여를 하고 있나, 일 자체가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나의 존재감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파생됐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연봉이나 제도 뭐 기타 등등등에 불만이 있고 회사 출근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여의 관점 그리고 관계의 관점,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훈련한다면 당연히 출근길이 즐거워질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몸값 자체가 올라가요. 자, 경력직 이직 혹은 내부 승진 모두 다 레퍼런스 체크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레퍼런스 체크가 뭐예요? 여러분의 평판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부 승진, 내부 발탁, 외부로 이직하는 모든 과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동기부여이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주 단순한 관점, 단순한 몇 가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You better turn up. You better be there when I shake. Watch me rock